부산의 조용한 해안 마을. 그곳에 도착한 한 쌍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강민수 그리고 윤서영. 두 사람은 낡은 과거를 뒤로하고 이번엔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지 겨우 한 달. 재혼이라는 무거운 짐 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벼운 꿈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바람은 그들의 꿈을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기술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하루하루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신세였습니다. 그의 월급은 가정을 지탱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윤서영은 남편의 불안정한 형편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재혼 부부처럼 보였지만 집안에는 목 높은 목소리로 오가는 말다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적이 모욕이 되고 모욕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마치 지진대의 균열처럼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작은 집에서 바로 다음 달 새벽에 비극이 터져 나올 줄을 말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강민수는 하루 종일 작업장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해다니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일감이 없는 겨울, 그렇게 여름 같은 기회는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동료들과 술집에 앉았고 잔을 거듭하며 자신의 초라함을 잊으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주량을 넘긴 술이 그의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취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지만 지쳐서 길을 가다 그대로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동네 사람에게 발견되었고 곧 그의 아내 윤서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 남편이 또 술 취해서 거리에서 자고 있더라. 그 말 한마디가 서영의 마음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를 맞이한 것은 실망으로 가득 찬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라는 잔소리. 그것은 배려 어린 충고가 아니라 그에게는 자존심을 짓밟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강민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용돌이쳤고 이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아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닥쳐. 라는 절규처럼 들린 말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격분이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윤서영의 몸이 축 늘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악마가 그의 마음속에서 윤윤거리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죽인 아내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말입니다. 강민수는 아내의 시신을 거실에 있던 고무통에 넣고 밀봉해버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숨기듯이 말입니다. 나흘이 지나자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통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차올랐고 그것은 집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관을 열었을 때, 거실에 갔을 때, 침실에 누웠을 때 모든 순간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민수는 그 냄새 속에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내를 죽인 자의 죄책감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친모가 돌아가시자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집에는 아내의 시신이 고무통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석 달간 당신을 보호해야 할 집에서 썩어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다시 돌아온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이 거짓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믿었습니다. 이웃은 남편을 버렸나 보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고무통 속의 진실을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강민수는 더 이상 이 악몽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냄새는 계속 진동했고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의 은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의 겨울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 강민수는 톱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자르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 그것은 비극을 감추기 위한 흉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떨림을 억누르고 그는 아내의 시신을 20조각으로 절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톱질의 음에 맞춰 아내의 신체는 조각들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감과 절망감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현실감을 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을 조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발견을 막기 위해 손가락 끝까지 모두 제거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범죄자의 교과서에서 배운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조각난 시신들을 김장용 비닐과 테이프에 겹겹이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마치 어떤 선물을 포장하듯이 싸고 또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5kg 아령을 함께 묶었습니다. 바다에 잠길 수 있도록 무게를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만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여행용 가방에 조각난 시신들을 담았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2차례에 걸쳐 바닷가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은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방파제에 서서 그는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 그것은 아내의 마지막 무게였습니다. 어두운 바닷속으로 모두 던졌습니다. 1개, 2개, 3개. 물 튀는 소리만이 증거가 되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바다로 사라졌을 때 그는 스스로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절대 안 들킬 거야.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자연은 완전 범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강민수가 던진 시신 조각들은 바다의 깊이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밀봉된 시신 내부에서는 부패 가스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결국 언젠가는 떠올라야 하는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6년 동안 바다의 밤과 낮을 반복하던 시신 조각들. 그들은 결국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령이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물리학은 강민수의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은 움직였습니다. 조각난 신체 조각들이 모여진 것을 보고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악이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은폐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집중되었습니다. 시신 조각들과 주변 단서들을 분석했고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은 피해자의 정체에 다가갔습니다. 윤서영. 그 이름이 밝혀졌을 때 경찰은 강민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꾸며낸 모든 거짓 흔적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주변인들의 증언.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강민수. 그 이름. 그 남자. 6년의 도피 생활 동안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이 지옥이었을 겁니다. 밤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절규하는 표정, 그 마지막 순간들. 그것들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6년의 세월을 버티며 도피했던 남자는 결국 법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5년. 그것은 아내가 잃은 나머지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인생이 한 달의 거짓된 새 출발에서 시작되어 6년의 악몽을 거쳐 영원한 후회로 끝났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